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기로운 만남 아로마입니다. 오늘 만남은 고국 한국에서 시카고를 찾은 한 예인과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물놀이 하면 바로 이분이죠. 국악명인 김덕수 씨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 시카고에 도착하셨죠? 예, 어제 밤에. 아직 피곤하시겠어요? 예, 지금 뭐 새벽인 것 같은데요, 서울은요. 예. 네, 어제 시카고를 처음은 아니시고요. 시카고는 인연이 아주 오래됐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연을 왔으니까요. 그러세요? 제가 시카고에는 훨씬 선배일걸요. 그러시네요. 60년대부터 왔으니까요. 네. 예, 또 여러 찾으신 차례. 소감이 어떠세요? 근본에 한 10년 만에 온 것 같아요. 네. 사물놀이 공연을요. 네. 많이 변한 것 같고, 네. 교민들도 많이 더 인구가 느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역시 시카고는 변함없이 아름다운 것 같고요. 네. 서울하고 날씨가 아주 비슷해서 네, 맞습니다. 뭐 서울인지 시카고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숫자만 빼고는. 거기도 요즘 좀 기온이 떨어졌나요? 꽃샘추위로 예. 따뜻해지려다가 다시 또 차가워지고. 네, 여기도 그래서 제가 아, 지금 여기 시카고도 감기에 그렇군요. 좀 걸렸습니다. 예, 조심하세요. 네. 저 이제 사흘 후에 열리는 공연을 앞두고 네. 오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어떤 무대를 선보이실 계획이신가요? 저희는 뭐 굉장히 다양한, 영어로는 버전이라고 하죠. 네. 새로운 스타일의 것을 뭐 굉장히 많이 초기 때부터 개발을 했고 미국 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이번에 가장 우리의 그 원형적인 고유한 오리지널 레파토리로 이번에는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이제 제가 머리가 조금 이렇게 희끗희끗해졌듯이요. 멋있으세요. 예, 제가 미국 처음 공연 왔을 때 나이에 우리 또 젊은 네. 대한민국 사물놀이 대표 선수들과 이제 이렇게 뭔가 세대가 스위치되는 그런 또 무대를 기대하셔도 저는 나이 먹었지만 우리 멤버들은 늘상 젊은 20대 때 김덕수를 또 다른 또 차원에서 감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제 자신도 되고 있습니다. 네, 모두 몇 분이 오셨나요? 연주자 9에 네. 무대 감독 1분 해서 네. 10명이 왔습니다. 예, 기대되는데 이 한올림 예술단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세요. 원래는 사물놀이라는 게 고유명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이제 막 많은 단체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 제 이름이 붙었죠. 김덕수패 사물놀이. 그것도 이제 너무 많아져 가지고 특히 이제 외국에서 5대양 6대주에서 이제 우리 꽹과리 징 장고북을 배우고자 한국을 찾아오는데 이게 가르칠 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물놀이 학교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개인으로 돼 있던 단체를 사단법인화 했죠. 그래서 사단법인 사물놀이 한울림. 그 속에 한울림 예술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 개인 단체로는 김덕수패 사물놀이도 있고요.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김덕수 선생님께서 이 사물놀이의 창시자라고 한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 문화의 주요 상징으로 자리한 사물놀이의 그 탄생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이후 어려웠던 시절을 거치면서 소위 이제 새마을 사업,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활 문화가 생활 자체가 싹 변했습니다. 학교 교육도 변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전통 사회에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 상여를 메고 산소에 파묻히는 순간까지도 우리 전통 공연 예술이 기본으로 있었죠. 잔칫날, 뭐 회감날, 아기 돌날, 네. 일을 할 때는 노동의 음악이었고 나라가 유사시에는 군악이었습니다. 이게 꽹과리 징장고북이 기본이었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서양 문화가 들어오고 생활이 바뀌어지면서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느 민족이든 리듬입니다. 그 아프리카든 남미든 뭐 우리 미국 시카고의 북미 문화든 아니면 중동이든 이게 생활이 바뀌니까 꽹과리 징장고북도 사라졌죠. 실제로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반정부, 반군사 그 학생 운동들이 많았죠. 거기에 보시면 지금도 그 노조 네. 가끔 뉴스에 나오시겠지만 보면 제일 먼저 치고 나가는 게
꽹과리칭 맞습니다. 장구북이죠. 네, 네. 이렇게 이 악기는 우리 민족의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악기였던 겁니다. 그 존재였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속에는 제가 프로니까 제가 20대 중반을 넘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꽹과리칭 장구북을 이 현대 사회에 다시 부활시키느냐.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게 꽹과리칭 장구북으로 행위되어지는 모든 놀이. 그 사물이라는 거는 꽹과리칭 장구북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깃발을 들고 나온 거죠. 그게 이제 1978년 2월에 초연을 한 이후에 현재까지 공식적인 콘서트만 외국, 국내 합쳐서 6,000회가 넘었습니다. 와. 네. 그 사물놀이는 이 현대 사회에서 전통을 지키면서 새롭게 재창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탄생된 것입니다. 네. 아유,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사물놀이는 지금 미국에서도 우리가 쉽게 그 연주를 볼 수 있는데 처음에 이 사물놀이가 생겼을 당시에 또 주변 상황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그 어땠습니까? 역시 미국 시장이 세계 시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공연 문화 예술의 중요한 영어로 얘기하면 마켓이죠. 네.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최초로 한 게 세계 타악인 대회를 텍사스 달라스에서 1982년도에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세계 음악 시장에 공식적으로 5,000살이 넘은 꽹과리칭 장구북이 데뷔를 한 겁니다. 그 한 번의 공연으로 전 세계 시장의 음악인들에게 한 번으로 그냥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대박이 난 거죠. 네. 그 이후로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사물놀이를 비싼 퍼스트 클래스 캐런티를 주고 모셔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들 음반 전 세계 메이저급에서 다 냈고요. 아직 대한민국 내에서는 전통 예술은 그런 거 만들기 전입니다. 그래서 시카고도 그래서 여러 차례 왔었고요. 그러니까 뭐 사물놀이는 현재 5대양 6대주의 모든 웬만한 예술대학에서는 사물놀이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만 해도 많은 유명 대학에 사물놀이 동아리가 거의 다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지난 30년에 그래도 우리 거에 대한 그 신명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많은 씨를 뿌렸죠. 네.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갈 시기가 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의 일을 이제 해야죠. 예. 참 신기한 것이 이 외국인들이 처음 보는 동양의 이렇게 악기, 그것도 4명이 앉아서 어떻게 보면 단조로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인데 그 연주를 듣고 감동을 받고 같이 공감을 했다는 게 참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뭐 MTV니 뭐 많은 우리 방송 매체를 통해서 듣고 있는 먼저 뭐 손안에 방송국 다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게 이제 대개 보면 요즘에 아프리카 신명 또 혹은 라틴 신명 뭐 이런 것들이 새롭게 장르화된 거 아니겠어요? 뭐 재즈도 그렇고 그렇죠. 힙합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 대륙별의 신명이 일반적으로 비즈니스화된 겁니다. 근데 우리 거는 뭐냐? 우리 거는 최소한 아시아 존에서 동북아시아라고 하잖아요. 극동쪽 중국, 일본, 한국. 우선 그것만 보더라도요. 중국도 리듬이 없어요. 아주 단조롭습니다. 일본도 단조롭습니다. 다른 문화예술적인 미학적인 건 있어도 리듬은 이 장단의 신명은 아시아권에서는 인도, 한국, 이 보물창고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로운 신명이라는 거는 결국 에너지예요. 새로운 맛이고 새로운 멋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 라틴, 중동 쪽 것이 세계 대중 보편적인 음악의 기운을 끌고 왔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차례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가 큰 힘으로 뜨고 있죠. 그게 중국의 힘이었던 일본의 힘이었던 한국의 동북아권이 큰 새로운 시장으로 또 새로운 어떠한 에너지의 출발점으로
거기에 리듬은 절대적인 겁니다. 이 리듬이 바뀌면 세상의 모든 장르의 문화예술의 맛과 멋이 바뀌는 겁니다. 근본 에너지가 바뀌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요 다음 청년 세대, 저희들까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그 씨를 뿌린 거라면 이제는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돌입했다고 저는 단호히 정말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반가운 소식인데요. 예. 선생님께서는 예전부터 아주 앞서가는 세계관을 갖고 사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다른 건 몰라도 제가 평생 꽹가리 징장고복을 제 몸처럼 일심동체가 돼서 했기 때문에요. 그것만은 뭐 항상 확신을 가졌고요. 그리고 아주 코1 때부터 아주 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죠. 조상님께 감사드려야 네. 되고. 왜냐하면 그걸 안 했다면 제가 어떻게 코1 때부터 외국을 다녔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외국을 다니면서 보고 듣고 함께 교류하면서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된 거죠. 그게 만약에 제가 피아노였다든지 서양악기였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가장 우리적인 서양인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지 않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우리 말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도 훌륭하고 불란서 말도 에스파뇰도 훌륭하지만 한국말이 가장 포용력이 발달된 언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발음을 거의 다 표기할 수 있고요. 이 형용사 표현이 어느 나라 언어도 그 정도가 없어요. 네. 리듬이 그런 겁니다. 우리 장단, 우리 신명은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울림도 그렇고 울림도 우리 그거는 우리 자연의 울림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았던 하늘, 땅, 그 속에서 만들어진 우리의 산새, 우리의 강물, 여기서 탄생된 울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벽하죠. 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벽에 딱 부딪혀 있을 때 20세기 중반, 21세기 초에 드디어 세상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그 에너지고 그 울림이니까 앞으로는 뭐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우리나라 거에 관심을 가지시면 네. 비즈니스에서도 큰 성공하시라고 믿습니다. 네. 그게 다 매출과 연결되는 거예요. 악기가 얼마인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장구가 필요하고 꽹가리가 필요한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네. 엊그저께 안 보셨어요?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 월드컵 때 현지 학생들이 스탠드에서 꽹가리 징 장고북 치면서 우리 대표 선수들 응원하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서양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 학교 교실에 서양 악기가 와서 배우듯이 네. 이제는 우리께 전 세계 음악 교실에 있기 시작한다는 지금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네. 네. 우리의 리듬은 또 우리의 정서를 반영한다고 봐도 될까요? 절대적이죠. 네. 우리처럼 말 같다고 그랬잖아요. 네. 억양이 다른 겁니다. 어법이 다르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차이점이 있으면서 또 함께 즐길 수 있는 우리의 구수한 된장 맛과 김치 맛, 한류의 근본이 있잖아요. 그 따뜻한 그러한 에너지에 사람들이 함께 어깨춤 추고, 그러니까 이제 기립박수라고 하죠. 스탠딩 오비션. 네.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앙콜 하고 나면 그 보타이하고 이브닝 드레스 입은 그분들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우리 신명을 함께 어우러져서 덩실덩실 춤추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우리말로는 뒤풀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그런 공연의 현장이 어디든 연출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선생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남사당패와 인연을 맺으면서 전통 음악에 발을 들여놓으셨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어제 일 같아요. 근데 벌써 50수년이 지났고요. 저는 9남매 중에 6째로 태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아들로는 차남이었고, 그리고 저는 아직 한국전쟁 중에 태어난 세대예요. 휴전을 하기 전에. 네. 아무튼 제가 만 5살 되던 해 저희 아버님이 남사당의 일원이셨고,
그 9남매 중에서 저를 지명하신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 녀석이 고추만 달고 나오면 네. 응? 자기의 어떠한 그 화신으로 대물림을 하겠다. 뭐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누님들이나 형님들한테 나중에 후에 여쭤봤더니 3살 뭐 이때쯤부터 가끔 저를 데리고 다니셨대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만 5살 되던 해가 이제 1957년인데 그해 이제 추석 때 차례 지내러 집에 오셨다가 저를 목욕 제기하고 새 옷 입히셔서 딱 저를 데뷔시킨 데가 충청남도 대전우에 천안 사이에 조치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 조치원 난장에 저를 5살짜리만이 할 수 있는 역할로 데뷔를 시키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이제 셈이라고 그래서 그 남사당패에 보면은 어른 어깨 위에 올라가서 조그만 아이가 네. 그 재롱 피고 제주 네, 피는 네. 그걸 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입었던 의상이 승복 같은 거예요. 꽃갈서 쓰고 네. 이렇게 장상 같은 거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 저는 어머니 곁을 떠나고 현재까지도 유랑의 연속이죠. 와. 그 이후요. 아무튼 저는 1957년 남사당의 광대가 된 셈입니다. 네. 광대라 하면 뭐냐면요. 옛부터 이건 기록에 있는 겁니다. 뭐 삼국 이전부터 소위 얘기하면 프로페셔널 아티스트. 그렇죠. 그걸 광대라고 통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라 하면 결국 직업의 인아니에요. 캐런티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 저는 5살 때부터 제가 프로가 됐다고 하고 광대가 됐다고 하는 건 첫날부터 저는 어른들하고 똑같이 캐런티를 받았거든요. 네. 그 이후 남사당의 광대 생활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한 거죠. 그리고 중학교에서부터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현재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죠. 국악예술학교라는 곳은 이제 유학으로 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11년대까지 계속해서 깽가리 치고 장고 치고 세계인들과 함께 우리 거를 기본으로 한 다양한 일들을 만들고 또 이 시대의 광대로서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살아온 셈이죠. 네. 저는 시카고도 처음 공연해 온 게요. 1967년부터 와요. 야, 그때가 고등학생이라고 예. 그러셨나요? 네. 그때는 어떤 공연 때문에 오셨어요? 그때는 리틀 엔젤스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럼요. 그 단체에 제가 있을 때죠. 네. 와. 대단하시네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남다르게 생활을 하셨잖아요. 보통 예. 아이들과는 다르게. 예. 거기에 대한 어떻게 좋은 기억도 있으실 테고 혹시 또 아쉬움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좋은 거는 빨리 잊어먹는 것 같더라고요. 나쁜 거는 영원히 남고. 근데 뭐 아무튼 저는 전통 예인의 그 뒤를 이어서 가장 중요시했던 게 제가 코 올릴 때 어른들한테 배웠던 거, 그게 저는 가장 좋은 제 삶에 가장 중요한 제 정신, 육체.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연주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준 그게 가장 저는 좋은 이야기, 좋은 일로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는 게요. 그게 뭐였냐면 예인의 길. 그러니까 예인의 어떠한 가야 될, 지켜야 될 그 길을 어르신들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지켜오셨던 거죠. 원래 이거 우리 거 하면요. 저희 집안에서도 다 반대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러니까 전통자가 붙은 문화예술인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뭐 큰 대우는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의 직업과 같이만 봐줬어도 좋았을 텐데 뭔가 편협적인 잘못된 시각,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의 그 장인들, 전문 예인들이 가졌던 세계 최고의 자부심 엄청나셨어요. 그런 예인으로서의 어떤 정신세계, 그걸 또 물려받은 것을 또 저는 가장 또 자랑스러운 네. 기억으로 삼고요. 네. 역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저 재주만 피는 예인이 아니고 최소한 반만년 역사 이상을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주신 우리 민족의 정신, 아름다운 우리의 기운, 이런 것들을 함께 또 후세대들에게 남겨주는데, 그 후세대가 흑인, 백인, 5대양 6대주가 우리 세대에는 대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여행 다니는 게 저는 휴가고요. 공연하는 게 저는 그 자체가 극장이 천국의 세계입니다. 즐거움이시군요. 예. 네. 그런데 이렇게 국악 외길을 오랜 시간 동안 달려오시는 과정에서 분명히 또 어려운 점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인간적인, 네. 외롭다기보다요, 도망가려고 한 거죠. 보통 사람처럼 살고 싶은. 아, 그런 적이 있으셨어요? 그러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저는 7학년 다니다 예술학교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인문계 학교 가야 뭐가 공부 잘하고 미래에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시대였잖아요. 저희들 60년대, 네. 70년대 그때는.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었어요. 인문계 고등학교로 가려고 했고. 그래서 저는 대학을 그래서 이공대를 갑니다. 이공대를요. 네. 결국 대학을 그래서 2학년 때 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뭐 그것도 예술의 세계는 예술의 세계인데 혼자서 하는 예술의 세계로 갔죠. 도자기 만드는 과. 우리 때 요업과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 이공대에 있었거든요. 아, 요즘은 뭐 미술대가 세라믹 아니라. 뭐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건 혼자 하는 세계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모두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공동 통섭적인 요즘의 교육 세계인데요. 예전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계에서 도망가고 싶다고라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죠. 일반 보통 아이들처럼 네. 살고 싶었던 그런 거는 뭐 사실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으시죠? 절대 없죠. 예. 다시 태어나도 역시 국악을 하실 건가요? 지금 뭐 아쉬움이라면, 이게 뭐 우리 이제 젊은 후대들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내가 20대라면 이렇게 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어떤 걸? 그러니까 20대 때도 했지만 저희들 20대하고 몇십 년 지난 지금 20대하고는 또 세상이 확 변했잖아요. 네. 역시 뭐 옛날에 뉴욕에 가면 이 코리안 마피아라고 그랬어요, 우리한테요. 장고 꽹가리 징, 여름에는 모시 바지 저고리에 다 옛날 어르신들 그런 밀짚 모자 같은 거 다 쓰고 고무신 신고 맨하탄을 휘짓고 다녔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제 그런 자신감, 당당함. 저희 20대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대한민국도 국력이 강해지고 우리 교민 세계도 더 훨씬 좋아지셨는데, 거꾸로 우리 요즘의 청년들은 그런 코리안의 당당함이 뭔가 약해지지 않았나. 다시 한번 제가 20대가 된다면, 네. 그때도 그랬지만 그때보다 더 리무진 일부러 타고 다니고 그랬어요. 네. 극장 갈 때 다 그거 긴 거 있죠? 헐리우드 스타들 타는 거. 네. 이거 멋지잖아요. 한국의 사당패가 광대들이 왔는데 4명의 젊은, 그때는 뭐 피가 막 그냥 튀어서 맨하탄을 막 뿌리고 다닐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자신감이죠. 네. 네. 그러니까 20대가 다시 된다면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좀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정신을 좀 심어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내일 우리 연주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 사물놀이 악기 중에 네. 징, 꽹가리, 북장고 네. 중에 특별히 애착이 가는 악기가 있으세요? 장고를 아니에요. 연주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그 4가지가 다 멋집니다. 이 4가지가 우리 어른들 오랜 고대 때부터 우리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어떤 상징, 자연의 상징이요. 또 우리 한국 사람만이 집단으로 생활해 오면서 생활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멋이고 맛이라고. 다
다 역할이 달라요. 네. 다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 굳이 장고를 제가 선호하게 된 거는 뭐 굳이 말씀드린다면 장고만이 유일하게 양면을 갖고 있어요. 네. 양쪽을 피아노 같이 두 손을 쓰는 거예요. 하나는 음이 낮고 하나는 음이 높고. 그러네요. 그리고 장고가 아주 이뻐요. 장고는 그렇죠. 모양이. 예. 허리가 있잖아요. 예. S라인이 있습니다. 장고는요. 네. 그래서 장고만이 유일하게 또 독주도 가능하고 아, 장고의 쓰임새가 대한민국 전통 공연 예술에서는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연주 뭐 다 이것저것 다 했었는데요. 초기에는 이게 돌아가면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장고로 이제 제가 그냥 뿌리가 내린 거죠. 네. 네.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악기를 연주하셨으면은 이 손에 왠지 굳은 살이 많이 배겼고 좀 그랬을 것 같은데 좀 손 좀 이게요. 봐드릴까요? 이게 변하더라고요. 한때는 여기 다 태핑하고 했어요. 네. 저 배구 선수처럼. 네네. 여기도. 근데 이제 변해요. 몸도 체형도 변하고요. 근데 이제 한 50년 이상 치고 나니까 이 관절에 이제 직업병 같은 게 오더라고요. 겉으로 이런. 보기에는 네,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겠는데. 뭐 별로 크게 예. 괜찮은 것 손이 같죠? 고우신 것 같아요. 아유, 훨씬 더 고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괜찮아요, 아직은요. 네, 네. 뭐 아직도 1년에 한 100번 이상은, 100회 이상은 연주하니까요. 네, 네. 그러면 특별히 이제 선생님께서 연주하시는 장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장고의 소리에 무엇을 담고 싶으십니까? 글쎄요, 모든 행위를 하는 예술가들, 뭐 연극도 있고, 발레도 있고, 하여간 모든 행위되어지는 예술가들의 역시 무엇을 의해서 당신은 그 행위를 합니까? 묻는다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떠한 진동을, 파장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음악 쪽이겠죠? 그게 뭐였던, 타악이었던, 뭐 피아노였던, 가야금이었던, 소리였던, 결국은 진동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타악은 정말 가장 원시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인간의 그 담백한 순수성을 가장 진실하게 전달하는 파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괴성 이후 인간의 표현을 세상의 모든 것과 함께 공유하면서 교류하고 정보통신의 근본이 되는 게 타악기예요. 악기가 아니었겠죠. 두드리는 거죠. 그렇겠죠. 네. 두드리는 거죠. 뭐 나무떼기를 두드렸던, 뭘 두드렸던, 두드려서 자기의 정보를 전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악기는 거짓이 있을 수 없어요. 그야말로 10점짜리는 그냥 10점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과연 그 원시적인 진동을 낼 수밖에 없는 가죽 아니면 나무, 나무와 가죽의 부딪힘, 이걸로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어떠한 그 무아의 세계에서 나의 정신세계와 나의 희노애락을 관중에게 혹은 상대에게 전달해서 그를 감동시킬 것이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거꾸로 우리 조상님들이 남겨주신 어떠한 것에 우리 할아버님, 아버님은 슬플 때 불렀던 것을 저는 그 슬픔을 지금은 저는 기쁘게 표현하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네. 집합하라고 할 때 연주됐던 것을 이제 해산하라고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 때, 할아버님 때 생각했던 것이 김덕수의 시대에서는 달라졌다는 거죠. 생각이. 네, 네. 그래서 재구성한 게 사물놀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뜬금없는 남의 거를 갖다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오래전, 언제부터인가 모르지만 우리 유전자 속에 있는, 우리 염색체 속에 있는 그 멋과 맛을 제 영혼이 새롭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면에서는 반은 다른 거에 비해서는 핸디를 우리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플러스 돼서. 네. 그렇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그래서요. 예. 그렇지만 요즘에는 과거와 다른 게 예를 들어서예요. 이런 방송 스튜디오에서 연주할 때는
꼭 방송 때문에 마이크를 대죠. 네. 저의 의지와 관계없이 제 소리가 전달되는 겁니다. 바로 기계를 통해서 이게 조절이 되니까. 한 극장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장 자연스러운 울림, 가장 자연스러운 저의 정신 상태에서 연주되는 게 사실은 진짜죠. 아무튼 저는 그날 그 공간 거기가 어디였던 그날의 나를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속에서 표현하고 제 자신이 몰입돼서 저의 정신세계, 저의 심령으로 사람들에게 사랑과 기쁨을 전달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뿐입니다. 네. 반드시 이번 공연도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유, 물론입니다. 네. 그게요, 평생을 해오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항상 갖고 연주해요. 네. 왜냐하면 두 번 다시 그런 연주는 없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 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의 이 수레바퀴 속에서 선생님께서는 한국 전통 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역시 저는 뭐 저의 세대까지 사실은 저의 세대부터 바뀐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 세대까지는 만약에 세계인과 함께 공유했다면 어디까지였을까요? 우리 광대들의 세계가 북만주, 샹하이 정도까지 갔을 거예요. 북경도 갔을 거고 도쿄도 갔었을 거고요. 우리 아버님 세대. 네. 타이페이까지도 갔겠네요. 근데 그 이상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세대, 그러니까 뭐 1960년대 초, 50년대 말, 뭐 파리 세계예술제 갔다는 그런 기록도 제가 자료도 갖고 있는데 역시 저희들 세대는 아기 때부터 락앤롤을 듣고 살았잖아요. 재즈를 들었고요. 심포니를 듣고 고1 때부터 비행기 타고 그야말로 월드 투어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해외 공연을 다녔으니까요. 이 차이죠. 보고 듣고 교류한 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통은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 하면은 꼭 갓 쓰고 바지 저고리 입고 뭐 이래야 전통인 줄만 아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전통은 그 통자 한문이 갖고 있듯이요. 전례라는 단어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네. 가장 본질적인 걸 지키면서 시대와 함께 끝없이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요즘에 휴전 하는데 네. 그럼 1000년 전에는 휴전 안 했을까요? 크로스오버 안 했을까요? 신라 때 해초대사가, 의상대사가, 원효대사가 왕호 천축국이라는 데 갔다 오시면서 그냥 가서 불경만 가져왔을까요? 아니에요. 그 시절에 이미 악기도 가져오고 음악도 가져오고 휴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지나해온 게 전통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박물관의 골동품처럼 넣어버린다면 우리 민족 전통 문화는 죽음이죠. 그러니까 유형적인 거하고 다른 거예요. 무형적인 거는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대한민국에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기운과 문화를 살리려면 교육해야죠. 옛날 이야기처럼 교육하면 안 돼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렇듯이 왜 우리가 서양의 음악만 주류 음악으로 보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다 그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때라는 얘기죠. 그 기운을 바꾸고 비즈니스로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요. 투자를 하면은 10배, 100배, 1000배 요즘 말로 대박 난다는 얘기죠. 네. 결국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잊었던 걸 되찾는 문제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와인 맛도 모르면서 막걸리하고 비교했을 때 자꾸 와인이 더 형님처럼 보이는 그게 더 의대한 것처럼 보이는 서양 문화의 잘못된 편협심, 우리 거에 대한 잘못된 편협심 인전 버리자는 얘기죠. 이제는요. 네. 이거는 미주 사회만이 아니에요. 국내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전통 문화는 자연히 살 거고 이제 조금씩 눈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국내도 한 2만 불 됐다면요. 네. 국민소득이요. 네. 이거는 2만 5천, 3만 정도 되면 찾지 말라고 그래도 찾겠지만
이제부터라도 기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2세, 3세들 다 미국 사람 돼가고 그렇죠. 있어요. 네. 국내에 있는 애들 다 서양화되고 저놈이 한국 놈인지 유럽 놈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분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이 이상이 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올 문제냐? 자기 자신의 무지할 정도로 망각한 결과입니다. 전 그래서 전통 문화는 교육부터 시켜야 된다. 그리고 세계적인 슈퍼스타를 그 속에서 길러내야 되고 한국에서 꼭 올 필요 없어요. 시카고에서 2세, 3세 중에서 세계적인 스타를 여기에서 그리고 세계적인 학교 교육 지도자, 대학 교수 여기서 다 길러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선생한테 제대로 된 교재로 공부를 해야죠. 누구나 피아노 두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이엘 1번부터 치기 시작하잖아요. 선생 앞에서. 네. 우리 깽가리도 우리 장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시끄러운 악기로 자꾸 오해들 하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한국 음악뿐만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세계화는 이제 우리가 막으려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보편화되고 퍼져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네. 예.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끝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앞으로 선생님께서는 어떤 판을 벌이고 싶으십니까? 저는 참 행복한 시대에 태어난 세대 같아요. 아주 전통적인 사회에서 태어나서 가장 어려웠을 때 그러면서 이 발전되는 조국의 현장에서 제가 다른 분야는 몰라도 5살 때부터 국가를 대표하는 광대가 돼서 현재까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저는 끝없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와 함께. 가장 근자에는 요즘에 3D 아바타 영화 이후 세상에 모든 게 TVD, 3D 시대 아니에요? 광대가 3D를 넘어 저는 4D의 세계를 도전했고 디지로그 사물놀이를 공헌하고 이미 초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광대가 되려는 게 저의 마지막 꿈이자 또 도전이자 그게 또 처음에 있는 일로 끝나겠죠. 저는 그러니까 시대와 함께하는 네. 광대로 남기를 바라고요. 네.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모든 음악 교실에 우리의 신명이 있게 되길 바라는 그게 뭘까요? 꽹과리 징장고 보고 리듬을 가르치면 그 악기가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소리가 들어오고 우리 춤이 들어오고 그거를 배운 요만큼만 배운 사람은 우리보다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꿈이라면 앞으로 제가 연주를 못하는 순간까지 결국은 그 일을 최선을 다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만남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우리 것에 대한 깊은 애정과 또 예술을 향한 높은 장인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시카고에서의 공연 성공적이길 기대하고요. 예, 앞으로도 전통음악의 발전과 또 세계화에 크게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선을 고맙습니다. 다하겠습니다. 오늘 향기로운 만남 아로마는 겨울잠에 빠진 전통음악계를 깨운 이 시원한 봄바람과 같은 명인 김덕수 씨와 만남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